여러분, 요즘 지나가다 보면 아마 주유소 많이 보실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주유소 말입니다. 도심에도 많고요. 이게 지방 도로를 달려다 보면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만큼 주유소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합니다. 철거비가 아무리 적게 들어도 3억, 많이 들면 철거비가 5억까지 든다는 거예요. 5억까지. 예, 이게 기본적으로 기름 탱크를 밑에다 심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름 탱크를 파내는 건 당연하고요. 또 환경에 대한 처리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억에서 3억에서 5억까지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같은데 쭉 보면 그냥 놔두고 있는 게 말입니다. 폐업 신고 안 합니다. 폐업 신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폐업 신고하는 순간 이게 뭐 폐업 비용을 다 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유소 자영업자들이 적게는 뭐 몇 억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 투자를 해놨는데 장사도 안 되니까 그만큼 뭐 야반도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심각하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폐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벌어놓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벌어놓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류 판매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2019년에 대비해 보면 2020년에는요 3,765만 8,684kl를 팔았는데 2020년에는 3,600으로 떨어집니다. 3,686만 6,426kl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합쳐서 말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판매량도 떨어졌지만 영업이익률이 형편이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8에서 2.52예요. 영업이익률이 1.8에서 2.52면 여러분 이거는요 사업하기가 거의 힘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의 힘들다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연매출 10억 이하잖아요. 그러면 연평균 영업이익이 2,600만 원에 그친대요. 2,600만 원. 연매출 10억 이하면 2,600만 원밖에 영업이익이 안 난다고 하니까 힘들어서 지금 하겠습니까? 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주유소들이 지금 살아남으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유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름을 넣어주던 사람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 초인가요? 올 초에 바꾸더라고요. 1명으로 바꿨어요. 그러더니 결국은요 셀프 주유소로 바꾸더라고요. 셀프 주유소로. 이제는 주유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름을 넣어가면 된다. 내가 잠깐 들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셀프 주유소로 바뀌는 것 지금 비중 엄청납니다. 거의 2개 중에 1개가 셀프 주유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2021년에는 42.2%까지 갔어요. 2011년만 하더라도 4.9%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2017년에 19.2%였는데 이게 한꺼번에 지난 한 4년 만에 말입니다. 2배 이상을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최저임금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2019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16.4% 올렸죠. 2019년에는 10.9%를 올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린 최저임금이 거의 한 40%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주유소에 알바하던 사람들 다 잘렸어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뭐 1.8에서 2.52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쓰겠어요? 이것까지 못한 데는요. 이것까지 못한 데는 결국 셀프 주유소. 예, 셀프 주유소.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도 못 두는 데는 셀프 주유소로 갈 수밖에 없고요. 변화를 살려고 또 이 외에도 시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주유소 가보면요.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아시는 지인분은 거지야 거지. 옛날 주유소 하면 부자 중에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부자가 아니야. 이제 거지야. 지난 91년부터요. 1991년부터 주유소 거리 제한을 완화했잖아요. 그때부터 주유소가 폭증했습니다. 폭증. 폭증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넘치니까 그때부터 주유소들이 가격 경쟁을 또 하기 시작했잖아요.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인건비까지 폭등을 하니까 게다가 주 52시간까지 들어오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접자. 신고한 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에 보세요. 11,777개예요. 예. 11,777개. 그런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줄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11,100이잖아요. 100. 167개입니다. 결국 1년에 100개씩 감소해 나간다는 1년에 100개씩 쭉쭉 줄어든다는 겁니다. 영업난이 그만큼 심각하니까 주유소들은 자구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신고를 한 업체만 이렇게 줄어든다고 나오잖아요. 신고를 한 업체만. 신고를 안 한 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를 안 한 업체는요. 신고를 안 한 업체는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빈 주유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5억 이상이 드니까 폐업도 신고도 못하고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비워놓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니면 뭐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많으면 좋겠지만 벌어놓은 거조차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주유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기차 하면 되잖아. 전기차 충전하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기가 쉽지 않다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유소에서는요.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다 어긋난다고 해요. 다 어긋난다고 해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 주유기에서 1m 이상 이거는 뭐 가능한 데가 꽤 있겠죠. 이거는 가능한 데 1m 이상 떨어지면 되니까. 그렇지만 전기차 충전 설비 분전반 있죠. 분전반. 분전반하고는 고정 주유 설비하고는 6m가 떨어져야 됩니다. 6m. 그리고 전용 탱크 주입구 중심선에서 4m가 떨어져야 됩니다. 중심선에서. 그러면 웬만한 도심의 주유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웬만한 도심의 주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심 주유소는 일단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이게 전기차 충전기는요. 충전소는 충전기 자체가 금액이 1,500만 원이나 들어가고요.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1,500만 원 비용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다가 충전 시간이 30분이라고 합니다. 30분이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충전 아니라고 볼일 다 보지. 차라리 지방에 크게 주유소를 만들어 놓고 30분 간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으나 도심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결국 도심에서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서서히 고사해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요즘 주유소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유소 이러면 지금까지는 지역의 유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방 부자였거든요. 게다가 서울 도심에서도 주유소 유지하면 주유소 하나 갖고 있으면 부자예요. 땅값만 해도 얼마며 거기에 주유소 판매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요즘은 주유소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우리 경제 상황 전체가 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주유소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유소라는 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기반 시설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국가 기반 시설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는요, 단순하게 그냥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유소에 대한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주유소에 대한 정책 확실하게 취해갑니다. 이게 주유소가 망가지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1994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사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일본은 사회 문제가 되니까요, 폐업한 주유소의 철거 비용이나 그 다음에 토양 정화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주유소 자체가 지하 저장 탱크, 석유 저장 탱크로 보는 거예요. 석유 저장, 연료 저장 탱크, 에너지 저장 탱크로 보면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체를 하거나 혹은 제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총 비용의 80% 아니면 30만 달러까지도 실제 예, 보증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 자체는 일정 분량만큼 항상 관리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예, 이게 폐업으로 이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이게 국가의 어떤 기반 시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이게 정책이 미쳐야 될 곳, 이런 것에 정책이 제대로 미쳐줘야 됩니다. 예, 정책이 말입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안 해주고, 이건 부자라고 해서 안 해주고, 이거는 또 예, 쉽게 말하면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안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더 지금 남은 기간에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뭐 종전선언 같은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의 필요한 것은요, 서민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서민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거, 이거를 좀 바르게 만드는 거,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